쏠쏠TV. 안녕하십니까. 쏠쏠하게 재미있는 돈 이야기의 김진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진 경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강제 휴직 그리고 자영업자가 붕괴하는 소리가 많이 들고 있죠. 대기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올해 기업들은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눈을 감고 비행기를 운전하는 것 같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퇴근 후에 친구들과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주말에는 여행도 나갔던 것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을 받게 돼서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그러나 세월은 흐르고 또 반드시 코로나는 극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포는 누구나 느낍니다. 그러나 이러한 코로나와 이 사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비체계적인 위험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공포를 즐겨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침체를 겪고 있는 경제 위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자산 관리와 그리고 합리적인 돈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느냐,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의 옥석이 가려지게 되죠.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우량주를 바겐세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됩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욕심을 부릴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두려워할 때는 욕심을 내라는 투자 격언을 항상 가슴속에 두셨으면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약 300만 명을 돌파하고 세계 경쟁률은 약 3%로 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이죠. 한국은 마이너스 1.2포인트고 다른 미국과 독일, 영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미국과 중국, 독일 이런 나라가 어렵게 되면 자연히 더 경제 성장률은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팬데믹 봉쇄가 더 길어질 경우에는 기업의 줄도산이 생각이 되고 또 실업이 장기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포심리가 확산이 돼서 사회적인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을 때 각자는 투잡을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고의 전환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옴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막연하게 알았던 돈에 대한 공부를 더 철저히 해서 노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패러다임 시프트가 세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언택트 비즈니스의 증가입니다. 저도 그동안엔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가격리되고 집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건도 사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쇼핑과 그리고 배달 수요가 급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소위 말해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된 거죠. 최근에 여러 가지 앱을 보니까 취미 모바일 앱들이 많더군요. 명상을 한다든가 그리고 음식을 만든다든가 독서를 한다든가 심지어는 헬스장에 가서 하는 운동도 앱을 통해서 하는 것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가 찍고 있는 쏠쏠TV 같은 이런 앱을 활용한다면 정말로 우리는 새로운 사업의 비즈니스를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쿠팡의 로켓 배송이라든가 이마트의 온라인 몰 최고치들을 실적하고 있죠. 두 번째는 제4차 산업의 대중화입니다. 4차 산업이라서 말만 많았지 사실은 이 실속은 없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팬데믹으로 통하여 IT와 BT가 융합된 구체화된 생활 패턴을 알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한
의료진을 무인 차량으로 의료품을 배달시키고 드론으로 배달을 서비스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호텔에 격리된 사람들한테 로봇을 이용하여 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규제가 심했던 드론이 활성화됐고요. 우리 한국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역학조사 시스템이 활용됐죠. 그리고 많이 받아봤을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확진자가 누구 있다 이런 것을 받아보는 것처럼 이동 동선과 체류 지점을 온라인으로 자동적으로 체크하게 됐죠. 그리고 재난기금을 통해서 우리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대로 다 볼 수 있게 된 새로운 제4차 산업의 대중화가 눈앞에 펼쳐진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글로벌 공급 체인망의 다변화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값싼 인건비와 그리고 풍부한 노동력으로 세계 공장의 역할을 했죠. 약 29%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전 산업이 타격을 받게 되자 또 이동 제한을 받게 되자 세계 글로벌 기업들은 아주 당황하게 됐죠. 그래서 생산과 유통 과정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애플 공장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있죠. 그리고 공장을 자국으로 이끌어내는 그리고 로봇을 이용한 스마트 팩토링 등 다양한 공급망이 이러한 패러다임 시프트의 구체적인 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국 경제 성장률을 보면 IMF 위안 위기 때는 마이너스 5.1%를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0.8%, 그런데 현재 코로나19의 팬데믹에는 마이너스 1.2%로 나와 있죠. 아마 더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코로나19가 이전에 어떠한 사스나 글로벌 금융위기나 메르스에 비해서 더 큰 영향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을 옥석을 그릴 수 있고 또 보복적 소비에 따라서 산업의 패턴이 나타내고 그리고 지금 전세적으로 돈을 풀어서 하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대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제위기 때 코스피 하락률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1997년도 외환위기 때는 고점이 792포인트였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난 98년 6월 15일에는 288로 마이너스 63.6%를 차지했습니다.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2064에서 938 마이너스 54.5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영향은 지난 1월에 2020을 유지하다가 작년 올해 3월에 1487까지 내려가서 약 50포인트 빠졌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이 더 빠지는 척경이 될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동산도 이제까지 18차례에 걸친 부동산의 대책이 있었지만 끔쩍 안 하다가 이번 사태로 인해서 거품이 빠지고 있죠. 특히 언택트 산업 확장에 따라서 상업용이 쇠퇴될 것이고 보고 각 부동산이 양극화가 될 것입니다. 아마 부동산에 관해서는 다른 쏠쏠TV의 전문가가 계시니까 그걸 한번 활용해 보시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생태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인데요. 게이트 레이어스라는 사람이 도넛 경제학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 도넛 경제학은 무엇이냐 하면은 도넛가 안과 밖이 있죠. 이 바깥은 뭘 의미하냐면 생태적인 한계입니다. 기후변화라든가 화학적 오염, 생물 다양성들이 있어서 만일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구 환경이 파괴되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냥 무시무시한 위기가 다가오죠. 그래서 밖에서 나오는 이 고리도 조심해야 되고 또 안쪽에 있는 이 도넛의 안쪽에는 무엇이냐면 심각한 인간성의 박탈이죠. 물이라든가 식량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그리고 소득과 일자리 이런 것도 깨지게 되면 그 도넛의 제 모습을 나타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는 지구가 베푸는 한계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는 영역을
지켜야 되지 않냐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미래라는 것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자본주의 성숙과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물적, 양적 성장의 신화를 이루었죠. 그리고 그 대가로 엄청난 부가 있었죠. 그러나 그에 비해서 금융위기가 잦아졌고 지금과 같은 아주 팬데믹이 상시화되고 있고 자원이 고갈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 인권이 무시되는 그리고 환경오염이 되는 부작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성장해야 되냐? 물론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는 지속성장이다, 균형 잡힌 성장이다, 포용적 성장이다, 소득주도 성장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수식어만 달라질 뿐 다시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일자리 분배라든가 성장이라든가 이런 선순환이 되면 가장 좋겠죠. 그러나 과연 우리 지구가 아까 도넛 경제학처럼 외부에서 있는 자연적인 환경과 내부에 있는 그리고 인간의 생활 기초가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인지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더 큰 부자, 더 잘 살고 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경쟁의 심화를 가져왔죠. 그러나 지금은 그것보다도 자기 스스로를 알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 보전과 공정함,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돈보다도 더 귀한 가치가 되고 경제 성장의 균형을 발전을 위해서는 아름다운 돈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계 그리고 돈이 인간의 노예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힘쓰는데 같이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